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번 주 주목할 기업 실적과 경제 데이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데이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주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는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수요일 11월 20일 시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는 AI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11월 19일 로즈 메디트라닉, 월르마트, 수요일 11월 20일 스노플레이크 타것, 목요일 11월 21일 디어 인투엇. 특히 월르마트는 소매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노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성장세를 반영할 전망이고, 디어는 농업 장비 시장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업 실적 외에도 경제 데이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관련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죠. 월요일 11월 18일 전국 주택건설업자 협회 NAHB가 발표한 11월 주택시장 지수는 41로 예측됩니다. 이는 10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화요일 11월 19일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10월 신규 주택 착공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으로 조정된 연간 착공률이 약 134만 호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보다 약 2만 호 감소한 수치입니다. 목요일 11월 21일 전국 부동산업자 협회 NAR에서 10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이번 데이터는 계절 조정된 연간 393만 가구로 예상되며, 이는 9월 대비 약 10만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요일 11월 22일 S&P 글로벌에서 발표할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8로 10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 실적과 경제 데이터 발표가 몰려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와 스노플레이크의 실적은 기술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르마트와 타것의 실적은 소비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데이터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발표되는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 ATACMS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지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결정을 바꾸게 했을까요?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한 병력 중 약 10,000명이 북한 병사로 확인된 점이 중요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결정을 서둘렀다고 전해졌습니다. ATACMS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최대 190마일, 타격 목표 러시아군의 물류기지, 여단본부, 군사장비 저장소 등.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드론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해왔지만 ATACMS는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서방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이미 주요 물자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 내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왜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는지 비판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화회담에 주저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2년 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숄츠의 행동을 비판하며 이는 푸틴의 국제적 고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우크라이나에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줄일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평화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ATACMS를 사용해 더 광범위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어야 결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단기적 목표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러시아 병력 약화, 장기적 목표 러시아 전역의 군사 인프라의 타격. 결국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효과는 사용 범위와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봤습니다. 이 결정이 러시아와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